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는데요.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검찰 수사 내용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이상동기 사건과 대책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오늘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추가 사망자가 또 나왔는데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좀 발표해 주시죠. 네, 그 안타깝게도 그 20대 그 여성 피해자가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2명이 그 사망을 하고 12명이 그 부상을 당하는 그런 흉기 난동 그 사건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검찰의 그 수사 결과는 일단 범행 동기와 그 관련돼서 상당히 그 폐쇄적인 그 심리적 상태를 갖고 있고 사회와의 그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스토킹에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망상적 그 사고가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새로 알려진 그 사실 중에 그 하나는 네. 이 범행 당일 하루 전날 그 흉기를 그 소지한 채 사실상 그 인근에 있는 그 지하철역인 것 같습니다. 뭐 미금역 그리고 뭐 야탐역 등의 지하철 안에서 사실상 그 다중을 대상으로 한 살해 행위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실행으로 그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본인의 일정한 특정적인 그 망상적 그 사고가 네. 이른바 그 준 테러에 그 해당이 되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자신의 승용차로 돌진을 한 행위는 유럽에서 발생을 했던 트럭 돌진형을 떠오르게 하고요. 네. 더군다나 특정적인 그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다중을 대상으로 한 공중을 대상으로 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상태에서 일정한 이데올로지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구호만 있었다고 한다면 네.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그 자생 테러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것은 살인 또 살인 예비 또 살인 미수의 네. 그 혐의가 적용돼서 재판에 넘겨진 오늘 요약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고립된 생활로 인해서 망상 속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결국 이제 그 망상적 그 사고를 그 했긴 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 또는 그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야기시키는가에 관한 시시변별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아니다. 바꿔 표현하면 네. 형법상 책임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정한 학습 능력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이른바 그 코인에 대한 투자도 있고 네. 또 지금 이곳에 그 오르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 등이 그 있는 것으로 그 봐서는 형벌을 충분히 그 부과할 만한 이러한 그 판단 능력, 시시변명 능력은 있다. 즉 망상적 사고의 일정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소위 심신상실에 해당되는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힌 것 같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최원종을 살인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망자가 이제 2명이 네. 나왔고요. 또 그 부상자도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다중 그 살해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뭐 중형을 면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예측컨대 뭐 여러 가지 지금 개선 교화의 정의라든가 네. 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이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다만 그 중요한 것은 199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 사형 폐지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게 되면 재판부에서 뭐 사형을 이렇게 언도한 경우는 이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라고 하는 이런 간접적인 표현도 그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무기징역을 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네. 검찰이 설령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 그런데 혹시 뭐 다른 네. 변호인의 그 전략으로 예를 들면 그 망상적 그 사고에 대한 변호를 강화한다고 한다면 즉 그 정신 감정을 통해서 또는 정신과 의사의 감정 그 평가서 이른바 그 감정 증언이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판사의 심증을 조금 변동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상태까지 만약 변호 전략이 통한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또 낮은 형량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네. 종합적으로 요약하게 되면 뭐 중형을 면치 어렵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경북의 한 식당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결국 사망자가 나왔죠. 네, 그 당일 뭐 11시 한 반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른바 식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먹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 동기 자체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 네. 본인의 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행이었던 그 여성이 옆에 있던 테이블에 다른 일행과 합석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그 상당한 그 불만과 화가 났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일정한 표출 행위로서 자신의 그 집에 귀가를 해서 갖고 있었던 이제 흉기를 다시 소지하고 이 식당에 다시 그 와서 사실상 옆에 있었던 그 일행은 알지 못하는 전혀 비명식 그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 공격 행위를 역시 그 해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 세 명이 그 부상을 당하는 네. 또 다른 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한 내용입니다. 네, 인천의 한 마트에서도 흉기 습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상인들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네. 저는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그 존립 목적은 그 안보를 그 지켜주고 뭐 치안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존립 목적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 반복 발생한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늘 일상을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즉 자력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당한 국가의 그 책임 또는 이 안전 문제를 그 소홀히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비판을 뭐 가할 수밖에 그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를테면 이 방범 이런 반을 만든다든가 네. 또는 만약에 그 커다란 상가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제 이 민간 경비를 이제 활용하는 뭐 이런 그 방안들을 생각해 봄직한 것인데 네. 결국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전에 관한 이제 그 인식 자체, 범죄에 대한 그 공포감을 이제 줄일 수 있도록 국가 그 차원에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극장도 가고 편안하게 야구장도 가고 편안하게 지하철도 탈 수 있는 이러한 어쨌든 공식적인 이 정책 제언을 중장기적인 제언은 네. 특정적인 이 면에서 발표를 하고 또 단기간에 또 이룰 수 있는 것도 동시에 그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좀 하는 식으로 그래야 좀 시민이 좀 그 안정감을 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요약하게 되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끔찍한 그 범죄들이 발생하고 나서는 그 대통령 산하 이를테면 치안대책위원회를 그 만들어서 네. 아주 진격하게 그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처방을 일단 제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 사건의 본질하고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있었을 때 코로나가 걸렸는지에 대한 일단은 진단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단 검사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백신을 이렇게 처방하는 이런 그 공중 보건 모형을 네. 사실은 이런 치안에 대한 것도 그대로 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이제 인프라에 근거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은 아직까지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네,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말 저녁에도 비슷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주택가에서 흉기 소동이 있었죠.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이제 은평구에 네. 있는 한 그 건물 6층의 그 지하 공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그 사건인데요. 상당히 그 시민이 그 놀랄만 했던 것은 일단은 흉기 그 두 자루를 이렇게 손에 그 쥔 채 자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모습이 있었고 또 이렇게 2시간 그 반 동안 40명, 50명의 그 경찰 그 특공대 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바로 뭐 제압이 안 됐던 뭐 이런 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특수공무 그 집행 그 방해 그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 그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영장이 그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각의 그 이유인즉 그 본인의 그 이야기 자체는 어머니하고 일정한
감정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데 일정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을 엄마가 잘 믿어주지 않고 네. 오히려 그 무속인에 대해서 300만 원을 뭐 준 그것이 자기는 상당히 서운하고 속상했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강조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고 외로움에 대한 것이 또 속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그 범행의 그 동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로 이것을 그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잘 안 되었고 네.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제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이제 해소를 하는 그런 차원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경찰관들이 그 많이 또 모여들고 네. 그래서 그 겁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그 방식으로서 이렇게 그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이지 전혀 살해의 그 의도가 있었다든가 뭐 이것은 이제 아니었다라고 이제 눈물로 그 호소를 그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도 타인에 대한 뭐 살상이라고 하는 결과가 그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증거 그 자체는 이미 확보가 됐고 뭐 도주의 그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뭐 기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네, 비슷한 사건 사고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살인 예고 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글 작성자들을 구속하고 또 강경 대응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살인 예고 글이 줄고 있다면서요. 강경 대응을 이제 한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 일단은 대략 한 250건 정도의 그 살인 예비 또는 살인 예고 네. 글이 올라왔고요. 대략 한 250명 정도를 이제 검거를 해서 약 한 30건 정도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그 발표 중 하나가 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상가라든가 네. 또는 이제 그 공권력이 출동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했던 여러 가지 상태의 그 손해를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네. 이와 같은 허위 장난글, 허위 살인 예고를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효과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허위로 장난으로 이렇게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는 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그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 봐서는 또 청소년들이 약 50%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청소년들의 특수한 문화, 어떻게 본다면 다소 뭐 왜곡된 문화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관심을 받고 싶고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뭐 영웅 심리적인 그런 특색들이 사실상 일파만파로 또 네. 공권력을 또 낭비하는 뭐 이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차원에서의 뭐 규범 교육도 네. 좀 동시에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번 그 사안을 저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비슷한 원인이 공통이 된 것은 아닌가. 지금 마약 사범도 상당히 우리 그 곁에 그 네.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또 불쾌 감정으로 인한 이와 같은 그 흉기 난동도 상당히 심각한데 네. 이것의 그 공통적인 그 것은 그 무엇인가에 자신의 그 어떤 분노, 화 뭐 이런 것 자체가 해소가 안 되면 일부 취약한 정신적인 또는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네. 끔찍한 공격 행위로 이걸 표출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제 그 계층에서는 이른바 그 마약에 또 그 의존을 해서 본인의 감정 자체를 해소하고 현실적인 주류의 일정한 가치로부터 이렇게 퇴각하는 네. 뭐 이런 그 형태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그 생기는 우리 한국 사회의 왜곡된 범죄 토양을 국가 차원에서 좀 진격하게 진단을 해서 네. 큰 틀의 사회적인 그 변화를 꾀하고 왜곡된 그 아노미적 현상, 그 제도적 아노미적 현상, 즉 이게 일정한 단단한 규범도 있어야 되고 예. 제도 간의 사회제도, 교육제도, 종교제도, 정치제도가 경제제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그 와해됨으로써 파생되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네.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 강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지금 너무 즉흥적인 뭐 이런 그 대책만 보이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시적 그 차원에서 단기 처방
중기 처방 뭐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또 이런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관 3명당 한 정씩 지급을 했던 저위험 권총을 1명당 한 정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네.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났을 때 네. 혹시 그 업무상, 공무상 발생할 수 있는 이를테면 중과실 또는 고의 경과실에 대한 이 구분 자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그 책임을 과연 이제 그 정부와 국가가 어느 정도 면해줌으로써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는 이런 위축된 또는 총은 쏘는 것이 아니고 던지는 것이다. 이러한 좀 냉소적인 현장에서의 문화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된다. 즉 총기만 지급해서 네. 알아서 사용을 해라. 각자 도생을 해라. 그 이후에 생기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나홀로 그냥 소송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십수년 동안의 그 관행이었기 때문에 네. 총기를 지급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범죄자의 왜곡된 범행 의지를 사전에 꺾을 수도 있고요. 또 시민들도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함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매뉴얼은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매뉴얼대로 따라 했을 때 네. 지금 지금 그 경찰청장이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라. 즉 그 시민이 안심할 때까지 특별 치안 대책에 온 힘을 집중해서 과감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선언적인 공허한 메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현장에 어떻게 본다면 그 안타까운 뭐 현실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 총기에 변형된 총기입니다. 네. 즉 바뀌면 살상력은 기본 권총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됐고요. 또 무게 자체도 30% 이상 가볍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그 작년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신천지구대에 방문을 해서 네. 38 권총을 경찰관 1인당 1총기, 1인 1총기 소지를 하라라고 이런 그 제언을 했기 때문에 그 경찰청에서도 그 적극적인 그 시책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서 무기고에 있는 그러한 38 권총도 다 집파출소에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총만 그냥 소지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네. 급박한 상황에서 범죄의 의지를 꺾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 사용을 하는 이런 그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요약하게 되면 지금 소위 말해서 충격이 완화된 변형된 이 권총 자체는 상당히 유효하다. 다만 이 사후의 책임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네.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기를 지급해서 실효성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